자, 이제 책 페이지는 198페이지고요.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계층은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요. 뭐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5가지 기능에서 만드니까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거 메소드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 199페이지 보면 거기에 맞는 메소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상속받는 인프리먼스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는 IMP라고 붙여주세요.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게 뭐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거를 권장하고 있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놈은 IMPL이라고 뒤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아니면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형태를 갖춰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DB 처리할 수 있는 놈을 가져다가 이제 요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DB 처리를 할 수 있는 놈이 매퍼거든요. 매퍼에 해당되는 것을 그 오토와이드에 대한 자동 DI를 적용시켜서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퍼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지금서 사용할 건데 뭐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이쪽에 자동 생성되게 하는 부분이 좀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만들어 보자. 1번 199페이지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부터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해서 쓰실 거고요. 그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src 메인에 자바에 org 제락에 보드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new 하시고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패키지 이름은 서비스 org 제락의 보드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얘가 이제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즈니스. 자, 이제 쓰시고요. 네임은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드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다가 처리되는 명령어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번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해야 돼요. 게시판 리스트 할 때 호출당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2번 게시판 글보기 할 때 해당되는 거. 3번 게시판 글쓰기, 4번 게시판 글수정 됐고, 5번 게시판 글삭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가져오기 전에 이제 페이징 처리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야 되고요. 개수도 가져야 되고 플러스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메소드가 2개가 여기 전부 다 짬뽕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 1-1, 1-2 뭐 이렇게 썼던 게 여기서 포함시켜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 그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데이터만 가져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고요. 처리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메소드를 만들어야니까 파워풀리 쓰시고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현은 하지 않고 이제 메소드만 가져야 되고요. 리턴 타입이 리스트니까 리스트 타입이 리스트가 넘어가야 되겠죠. 리스트인데 보드 부요가 BOARD 보드 부요가 담겨져 있는 게 넘겨져야 되고요. 메소드는 뭐 리스트 메소드로 이렇게 써가지고 중간 세미콜론 쓰시고요. 오류 안 하면 트로즈 시켜서 이셉션 뭐 이렇게 나 처리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셉션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죠.
써서 이제 그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서 뭐 DB 중 서비스에서 그 매퍼 쪽으로 보냈는데 매퍼에서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는 DB 처리하는 중에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트렁키치를 잡은 다음에 뚫어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넘겨 쓰자. 오류가 나면 컨트롤러까지 계속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즈 보통 많이 쓴다고요. 아시겠죠? 써서 사용할 거고 그 처리는 이렇게 요거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처리되는 거 써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메소드 하나만 설명하시면 되세요.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쓰실 때는 이제 그 조회수 1 증가를 하셔야 되는데 1 증가할 때는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넘어오면 조회수 1 증가를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글 번호에 맞는 이제 글보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걸 두 개를 합쳐서 메소드 하나 퍼블릭 글보기 보드 부여를 가져온다. 보드 부여 뷰 메소드고요. 뷰 메소드 트로즈 시키고 마찬가지로 트로즈 익셉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작성을 하신다. 세미콜론. 자, 쓰시고요. 비슷비슷해요. 익셉션 처리라는 건 동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할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붙이는데 현재 페이지 처리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넘어가는데요. 뷰 할 때는 넘어와야 되죠. 롱 타입, 글번호가 넘어가야 돼요. 롱 타입의 넘버가 넘겨줘야 합니다. 롱 타입의 넘버를 넘겨주셔야 되고 그 조회수 1 증가를 시킬까요 말까요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조회수 1 증가를 시킨다. 조회를 1 증가시킨다 1, 조회수 1 증가시키지 않는다 0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했죠. 그러니까 콤마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으로 inc increase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준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내서 사용해야 되고 1 증가시키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 자료가 INC라는 거죠. INC 폴더 이런 변수에 1이 들어오면 이제 1 증가하고요. 그 1이 아니면 1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 거라서 그 메소드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넘버 인크리즈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 지난번에 만들 때는 파라미터를 한 개만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배열 처리를 했죠. 배열 처리를 해서 넘겨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건 이제 한 개로 서비스를 한 개로 계속 만들어 저장해 놓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게시판 글쓰기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이 int 정도 나오겠죠. 라이트 정도의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 글쓰기는 이제 보드 부여를 넘겨서 부여기치를 넘겨 사용하시면 되고 throws 작성을 하시고 exception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자,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수정은 업데이트인데 보드 부여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글 삭제는 델리트인데 델리트에 해당되는 건데 보드 부여를 넘깁니다. 왜 보드 부여를 넘기냐? 넘버하고 패스워드 두 개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배열 처리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위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위에 있는 거는 데이터가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 넘버는 파라미터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비교할 때 if 문장 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퍼까지 넘어가요. 얘는 if 문장으로 쓰고 버려져요. 얘는 매퍼 쪽으로 안 넘어가요. 얘는 그 ID 넘버와 PW 패스워드가 같이 매퍼로 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매퍼는 한 개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로 한 개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를 그냥 넘겨주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인터페이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처리할 명령어는 이제 리스트, 글보기, 글쓰기, 수정, 삭제. 이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걸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구현하는 것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것에 맞는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IMPL 해서 구현받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걸 실질적인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에 맞는 이제 코드를 구현해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매퍼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되는 서비스에다가 보드 서비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보드 서비스. 서비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한 인프리먼트 시키는 게 IMPL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MPL 이렇게 해서 보드 서비스 뒤에다가 IMPL이라고 붙여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상속받는 거는 따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add 인터페이스에서 add 만드시고 보드 서비스를 이렇게 하시면 보드 서비스를 상속받 매퍼 아닙니다. 매퍼 잘못 썼으면 지우시면 돼요. 지우셔서 아니면 리무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add 그 다음에 보드 매퍼 아니고요. 보드 매퍼 아닙니다. 보드 서비스입니다. 보드 서비스를 상속받는 걸로 하시고요.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구현하는 게 기본으로 뭐 널 기본값이 참조형 변수는 널, 그 다음에 숫자 인티저 같으면 0, 롱 타입으로 돼 있어도 0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청취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때 디펜던시 어떤 거를 우리가 의존해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인프리먼트 뒤에다가 클래스 뒤에 인프리먼트 요거 붙인 다음에 빨간 줄 나면 마우스가 되고 이제 추가하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뭐 인터페이스를 잘못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 뒤에다가 그냥 쓰면은 메소드 없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오리 메시지가 뜨거든요. 거기서 만드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드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거는 이제 당장 구현해서 테스팅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테스팅할 내용만 구현을 하셔도 되고 테스팅할 내용 그 내용밖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다지 짧게 별로 없어요. 짧게 코딩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제 그 뭐가 필요하냐면 매퍼를 이용해서 이제 DB 처리를 하는 거죠. DB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매퍼가 필요해요. 그럼 매퍼를 이제 선언하면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그 보드 매퍼죠. 보드 매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다 매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얘가 자동 DI가 적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는데 얘가 이제 자동 DI 디펜던시 인젝트 이용해서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는다. DI를 적용시키는 건데요. 적용시키는 방법이 이제 롬법 라이브러리 세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트 아기먼트도 있어요.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프링의 오토와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바의 인젝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젝트도 지금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언이 되어 있는 거는 폼.xml에 가보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폼.xml에 컨트롤 F 누르고 인젝트 저희가 인젝트 저도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자바X의 인젝트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아 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받아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래서 자동 DI를 적용하는 방법이 골뱅이 뭐 세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세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롬복의 이제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를 쓸 수 있어요. 오토와이어드는 스프링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프링의 오토와이어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인젝트를 쓸 수 있어요. 인젝트 쓰는데 요거는 자바입니다. 자바의 인젝트.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세터 뭐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 교재 설명에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오토헤드를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오늘 골뱅이 인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인젝트를 이용하시면 그 매포가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동 DL을 적용시켜주는 이제 어노테이션, 세터, 오토헤드, 인젝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오토헤드, 인젝트 이런 걸 쓰시려면 이제 이런 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전부 다 선언이 돼 있어야 되죠.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루트 컨텍스트 XML, 나 서블 컨텍스트 XML, 내 컴포넌트 스캔 뭐 이런 거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인젝트만 딸랑 썼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스트는 리턴해서 매퍼점 쓰시면 리스트 메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온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데이터 가져와서 바로 리턴해라. 끝이죠. 끝. 그 다음에 이때 할 때 만약에 페이징 처리를 한다면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이건 추후, 지금 현재 할 게 아니라서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추후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넘겨놓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짧네. 맞죠? F.점 리스트 짧게 짰습니다. 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만약에 여기다 if 문장 한 개 쓰는 거죠. 만약에 increase가 inc increase가 1이면 이제 그 매퍼점 그 조회수 1 증가시키자. increase를 하자. 조회수 1 증가시키자. 넘어오는 넘버를 넣어줘서 이렇게 1 증가시키자.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뭐 1이 아니면은 인크리즈 하지 않아요. 수정할 때는 인크리즈 하지 않죠. 인크리즈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퍼에 글보기 데이터를 가져야 되죠. 매퍼점 쓰시면 뷰 메소드, 넘버를 넘겨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되게 쉽네요. 쉽죠. 그래서 이제 요게 1인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넘어온 경우에요. 그때 1을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인크리즈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리스트에서부터 뷰로 오면은 뷰로 왔을 때 이제 inc를 1로 세팅해서 오는 거죠. 1로 세팅해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회수 1 증가시킵니다. 조회수 1 증가시키는 경우는 리스트에서 뷰로 올 때 inc를 1로 세팅해서 넘겨야 한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얼마 안 되니까 보시면 매퍼에다가 1을 시키는 거죠. 서비스에는 없고요. 매퍼에다가 매퍼 점 라이트 그걸 써주세요. 점 라이트에서 부여기를 넘기면 리턴에서 인티저가 나오고 리턴에서 넘긴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부여기를 넘겨서 수정을 한다. 매퍼한테 1을 다 시키니까 매퍼점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다.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하는 것도 여기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퍼에다가 써져 있는 데서 점 델리트 메소드를 이용하시는데 이때 부여를 넘겨서 사용을 한다. 다 짰어요. 야, 서비스 짜는다 금방 짜네. 5분도 안 돼서 다 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인프를 작성하세요. 에 해당되는 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이 서비스 인프를 이용하려면 이제 얘가 자동적으로 객체 생성이 되고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9.1.1 스프링 서비스 객체 설정에서 루트 컨텐츠 XML에 가보시면 컴포넌트 스캔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건데 저희 루트 컨텐츠 XML을 보면 이미 이 패키지 아래로 전부 다니까 이렇게 전부 다 전체를 다 잡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다 안 하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실무에 가시면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질 일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객체 설정, 루턴테즘 XML에 대한 것을 이제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 로고를 찍어 볼까요? 여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제 로고 점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이제 쭉 찍어도 되는데 서비스에서는 그냥 안 찍는 걸로 하시죠. 안 찍는 걸로. 로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서비스는 전달만 할 뿐이지 별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 처리할 거 있으면 중간에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처리할 때 이제 리스트에서 한 번 더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세요. getTotal로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가져오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거 테스팅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저희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트롤러와 JSP 쪽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제 화면단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등록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등록은 이제 게시판 등록 폼이 나와야 되고요. 폼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나와야 됩니다. 게시판 글수정도 마찬가지인데 글수정 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 삭제할 때는 그냥 넘어와서 쓸 때인데 삭제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 이런 거 만드시려면 그 URL이 더 필요하세요. URL이나 아니면 이제 JSP 이런 게 더 필요하신데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리스트 하나 등록해서 폼 처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URL이 필요한 거죠. 얘는 이제 7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그런 걸 쓰시려면 뭐 DFD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그 처리하는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폼만 부려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보드도 화면 구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는 쪽이 안 보이죠.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쪽을 보시려면 UML이나 아니면 DFD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려 주셔야 처리하는 쪽에 해당되는 게 보이시게 됩니다. 보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구현, 화면 설계, 화면 구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그 설계, 그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쪽과 이제 그 비즈니스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 분석과 구현을 같이 해주는 거죠. 따로따로 같이 해주는 게 따로따로 이렇게 할 때 그 같이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PPT 만들 때 보시면 화면 설계도 하고 거기에 DFD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이제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 분석과 구현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비스까지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게 9장이에요. 9장 내용이 되게 팍팍 넘어가죠.